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강국화, 과거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미국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미국의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야 되죠. 일본이 최적임자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일본의 군사 강국화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해군의 악몽, 일본 잠수함, 그리고 경랑의 극동아시아 군사 강국들이 이제 태평양에서 충돌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이제 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전에 이제 부담스럽고 스테이블 코인 잘 잡으면 뭐 몇 배로 튀겨지지 않을까.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튀기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 아니죠. 자, 뭐 달러라든가 기타 화폐 이렇게 등가로 맞추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불확실하다는 거죠. 먼저 화폐 회전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원화가 하락할 것 같다,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데 좀 비관적인 이유는 원화 회전율이 다른 통화 대비 높다는 거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1, M2 여기에 비해서 거의 뭐 20, 30배가 높습니다. 뭐 빠르게 이제 회전이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스테이블 코인을 삽니다. 바로 이제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즉 스테이블 코인은 돈 세탁 수단 혹은 송금 수단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전율이 높은 겁니다. 원화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난한 나라 화폐, 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화폐다. 자, 언제 화폐 가치가 더 추락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바로 이제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율이 높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달러나 이제 엔나 이런 것을 안전하다 믿고 사면은 이제 그걸 그대로 키핑하죠. 이때는 회전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통화 뭐 달러든 뭐든 이런 화폐랑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들의 감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유치한 총극이 있는데 원피스 하마사키 아유미 중국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전기가 나가고 스피커가 이렇게 꺼지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가야 된다 이런 사정을 듣고 공연을 중단하고 나가고 이런 진짜 뭐 웃기는 일이 터졌습니다. 이 중국이 좀 유치한 짓을 좀 하죠. 어쨌든 이 일본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좀 유치하죠. 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모노게 만들고 먼저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할령 이런 게 있었죠. 자, 이제 어제 뭐 공연에서 어떤 공연에서는 이 뭐 관객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빈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마치고 뭐 프로다운 태도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중국인들 정서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 자 이제 중국을 침공해서 뭐 2천만, 3천만 이 정도 이제 중국인들을 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 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대국적인 행동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좀 유치하게 행동하면은 이건 뭐 중국의 이미지만 갉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뭐 소소한 갈등도 결국은 뭐 큰 갈등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 중국, 중국과 일본, 뭐 역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중국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죠. 자, 1940년 이 장면, 이것은 야스쿠니 신사 모습입니다. 중일 전쟁 때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남방전선, 이런 데서 죽은 사람들을 이제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 이렇게 딱 옮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성시하는 거죠. 뭐 이것은 일본의 이제 무사도 정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어떤 군국주의 문화, 정신,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서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했는가? 패전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반성을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대비되게 독일은 이렇게 이제 분명히 반성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러전 사태를 거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독일은 결코 반성하지 않았다. 이 나치의 이제 후손들이 지금 독일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리드하고 있죠. 그리고 나치 정신은 그대로 인택트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에 심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발틱 3국, 핀란드 이런데 나치 정신을 보존하면서 이제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러전이 터졌습니다. 이 나치 정신이 부활되고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은 다를까? 일본의 군국주의 정신은 이제 사라졌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어느 곳에서 인택트하게 보존되고 다시 이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것을 준비한 세력도 있을 수가 있죠. 독일과 마찬가지로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뭐 이런 것을 시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유치원생들, 국민학교 뭐 1, 2학년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일본인들 군복을 입혀서 뭐 찌르고 과거사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갈등 이제 뭐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되어서 이렇게 이제 중국에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중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죠. 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소부장에서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결심하면은 미국의 방산업체, 그리고 미국의 첨단업체,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업체, 그리고 뭐 네덜란드 이런 데 이제 타격을 가할 수가 있죠. 물론 중국 역시 히토류를 제재하면서 일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물고 물린 상황입니다. 일본이 그만큼 세계 이제 첨단 업종 그리고 군사 부문에서 중요한 어떤 칼자루를 쥐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이 뭐 새로운 미사일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뭐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 공격용 미사일을 뭐 이런 것을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만약에 이제 공격용 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뛰어난 무기를 만들 것임을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알고 있죠. 자, 이제 뭐 일본의 재무장화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데는 미국의 전력 약화가 결정적입니다. 이 미국의 무기 이것은 과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쟁 여기에 맞춰져 있고 첨단 부문을 등한시한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군사력을 좀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환상을 심어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팔란티어가 등장해서 AI가 나오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팔란티어 AI 프로그램이 이용된 전선 바로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다. 거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새롭게 이제 군사력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무기도 만들어내야 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영상은 미군이 얼마 전에 이제 이와쿠니에 이제 이 훈련용입니다. 여기 타이푼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가져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타이푼 미사일 발사대 이것은 군사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이 이상의 의미가 없죠. 자, 핵탄두를 싣고 그 다음에 타이푼 미사일 발사돼서 토마호크를 날립니다. 수백 발을 날려서 중국을 한꺼번에 이제 공격한다. 그리고 러시아를 한꺼번에 공격한다. 이것이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컨테인하는 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이제 미사일 발사대를 들이민 거죠. 우크라이나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이지스 어쇼를 폴란드나 이런 데 설치하고 뭐 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핵전쟁을 할 게 아니다. 그럴 결심이 아니다. 그 경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깨지게 되는 거죠. 결국 뭐 여기에 배치했다가 다시 이제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군 역시 재편이 되어야 됩니다. 중국은 이미 6세대 무기 체계를 만들고 있다.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은 뻥으로 가득 찼다. 뭐 중국 군사력 구라가 심하다. 그리고 뭐 무기 이런 거 구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형식적으로 6세대 무기 체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이제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여기에는 다양한 무기 그리고 뭐 새로운 체제 드론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역시 이 부분적으로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6세대는 아닙니다. 미국은 한 5세대 정도. 미국 언론을 보면은 팔란티어 AI를 이용해서 뭐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든다. 전투 체계를 만든다. 그것을 도입해서 시도한 것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거기서 작살이 났죠. 어쨌든 중국이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 분명히 한국이나 미국, 일본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 패트리시아 마린스가 이제 이런 걸 올렸는데 일본이 돌아온다. 자, 일본의 재무장화 이것은 뭐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분위기가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은 분명히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한국은 그냥 서포트하는 역할 뭐 이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군사력이 강해지고 있고 또 너무나 강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전력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제대로 이제 무기를 생산하거나 전력을 강화할 그를 지금 뭐 백그라운드를 상실한 상황입니다. 이때 누군가 나서야 되죠.
미국 입장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한국이죠. 일본, 한국 다 이제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리고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역시 재무장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하겠다. 한국, 일본, 독일은 이제 산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결심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이제 군사 강국화로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한국은 계속 해왔죠. 그런데 일본은 과거에는 하다가 어느 선에서 이렇게 멈췄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좀 멈췄는데 다시 재무장을 한다. 일본의 이제 첨단 제조 능력을 감안했을 때 빠르게 추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센서, 제어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업체도 이제 일본에 의존하고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 부품, 소부장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여기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첨단 제조업도 일본에 의존하고 중국의 첨단 제조업도 일본에 의존하고 대한민국, 대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재무장화를 서두르게 된다. 그 경우 좋은 제품을 만들 것이다. 이것은 이제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역시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이제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생산량에 있어서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의 재무장화 결심 이것은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력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약화되어 있고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노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중국의 첨단 전함 이런 것과 맞설 능력이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축소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잠수함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 이것은 러시아가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이제 기술들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우위했죠. 일본 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 이제 보레이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보레이급 가장 깊은 바다까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고 여러 개의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레이급 잠수함은 전략 잠수함이죠. 일본 잠수함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레이급 잠수함은 이제 이 아주 깊이 잠수하고 정숙성, 스텔스 성능이 높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무기, 핵무기 이런 것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적국의 이제 한 20여 개 도시는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나가 뜨면은 한 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서너 척이 물 밑에 떠다니면 미국 이런 나라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거에 이제 소련이 만든 타이푼급 이건 그냥 미친 무기죠. 48,000톤급 그리고 200개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 이제 소련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를 들어라. 제 개인적으로는 이 타이푼 잠수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현대 들어서 이런 타이푼 잠수함 같은 거 이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핵전쟁을 할 게 아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아니다. 200개 도시를 파괴한다.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런 것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겠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태우게 됐습니다. 결국 이 보레급 같은 것들이 이제 서너 척이 떠다니게 되면은 이 나토 국가들이 좀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보레급 현존하는 잠수함 중에 이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고 한국의 밀떡 채널도 이런 것은 잘 만든 거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쇼류급. 이것은 이제 재래식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가공하죠. 자, 일본 잠수함은 전략 무기는 아닙니다. 어느 도시를 파괴하고 이런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잠수함은 글자 그대로 이제 공격용 잠수함입니다.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적의 전함, 잠수함 이런 것을 타격하는 거죠. 그 용도로는 일본 쇼류급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국도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일본 스스로도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이 쇼류급 잠수함. 자, 이것의 성능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 뒤집으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어떤 자들이 어떤 식으로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먹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 수많은 망작들을 이야기하고 결국 미국 해군은 50년 전 함정을 이렇게 쓰고 있고 잠수함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잠수함을 제조할 능력도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1.5척 정도, 1년에 1.5척 정도, 뭐 이것도 구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척 정도 만들면 잘 만든 거다. 뭐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쇼르급 잠수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뭐 태평양 함대가 이렇게 막 누비고 다닙니다. 저 남진하에 동진하에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는 일본 잠수함들이 미국 함대를 보호해주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이지스함 그리고 일본의 초계기 이들이 엄브렐라를 켜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해군력이 이제 일본보다 약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미국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한된 해군력을 이 서태평양에 투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가장 진보된 재래식 잠수함이다. 핵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입니다. 자,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건조해 왔죠. 그리고 공기 분류 추진 AIP 방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심해까지 자망이 가능하고 일본이 개발한 뛰어난 이제 심해 사용 가능한 이런 어뢰도 있고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함정 잠수함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복 공격용으로는 세계 최강이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추가로 계속 찍어낼 예정입니다. 물론 미국도 시어프급 같은 이제 뛰어난 공격용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소류급이 이제 미국보다 좀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재래식 잠수함이기 때문에 핵 잠수함과 대비되는 여러 가지 이제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용 잠수함 그리고 내복용 그리고 적 잠수함을 핵 잠수함을 추적하는 용도 이 용도로는 쇼르급을 따라갈 수 없죠. 일본은 핵무장 국가가 아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어용으로 이런 이제 공격용 잠수함을 갖는 거 이것은 매우 필요하죠. 자, 이것이 뭐 사실은 중국의 해군 여기 이제 뭐 그냥 악몽입니다. 지금 뭐 중국의 잠수함 전력 뭐 지금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는 일본 이런 나라에 이제 뒤처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테크놀로지는 아직까지 중국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략적인 구도가 바뀐다. 뭐 일본이 미국에 가시하고 강력한 해군력으로 무장하게 된다. 이때 러시아 역시 중국에 뛰어난 잠수함 기술을 이렇게 제공해 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쇼르급 잠수함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자, 일본이 만약에 이제 재무장 결심을 했다. 뭐 저는 확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속화해서 무장을 할 때 이미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것을 가져온 겁니다. 미국보다 뛰어난 어떤 특정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일본은 아직 뭐 핵무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용 잠수함을 이용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또 필요한 경우 공격을 해야 되죠. 자, 뭐 미국의 시울프 그리고 이제 프랑스 뭐 영국 잠수함 이렇게 나오는데 쇼르급이 가장 뛰어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핵 잠수함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유지 비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잠수함은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에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핵 잠수함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짜 군사 전문가들은 좀 조롱을 하더군요. 이 한국이 필요한 것은 핵 잠수함이 아니라 이제 일본의 쇼르급 같은 뛰어난 재래식 잠수함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물론 한국이 핵폭탄을 만들었으면 핵무장을 한다, 핵미사일을 탑재한다. 이 경우는 좀 문제가 다릅니다만 자, 이 공격용 방어용 잠수함으로는 이런 잠수함이 이제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타이게이급 잠수함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AIP 그리고 첨단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그리고 저속으로 15일, 20일 동안 잠수하면서 자, 일본 잠수함은 일단 내복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용도,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어선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중국 인민해방군의 함대가 이제 태평양으로 나온다. 그런데 바로 밑에 일본 잠수함이 몰래 이렇게 따라다닌다. 이것은 악몽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침묵의 함대라는 만화책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일본에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잠수함, 새로 이제 신형 잠수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 7함대를 공격하고 좀 이제 환상적인 이야기인데 어쨌든 일본이 자신의 이제 잠수함 테크놀로지에 대한 자부심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만화를 만들었죠. 이건 뭐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쇼르급, 타이게이급 잠수함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정숙성 그리고 잠수 심도입니다. 1000m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고 물론 보레이급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의 폭내, 오래 이것은 물 밑으로 1000m 쪽으로 오다가 압력 때문에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이제 깊은 심에서 쓸 수 있는 오래를 또 일본은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이제 포세이돈 같은 경우 더 깊은 곳에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이 미국이 포세이돈 이제 어뢰죠. 핵 어뢰 이것을 격파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잠수함도 두려운 거죠. 어쨌든 지금 이런 잠수함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군사 무기 관련된 테크놀로지 이것은 F-22 사례도 드러납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원래 미국이 F-22를 개발할 때 자,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첨단 광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전자 제어 센서 자, 이런 테크놀로지가 필요해서 일본의 도움을 받고 F-22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같이 공동으로 양산을 하는 거 이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뒤통수를 때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F-35만 만들고 일본은 못 만들게 한 거죠. 그리고 F-35 망작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미국 공군력 약화의 결정적인 범인입니다. F-35 망작이죠. 그리고 지금도 진짜 전투가 있을 때는 미국은 F-15나 이런 것을 써야 합니다. F-15, F-16은 물론 뛰어난 이제 기체입니다. 어쨌든 일본은 한번 이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초음속 스텔스기를 만든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이 다시 일본의 팔을 비틀어서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야에 있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베 때 이야기입니다만. 자, 어쨌든 일본이 만약에 이제 재무장하게 된다. 중국 역시 진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 원정전을 치러야 됩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제한된 군사력만 대만이나 이런 곳에 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항모 전단을 보낸다. 제한된 함대를 보낼 수 있을 뿐입니다. 중국은 본토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르다는 거죠. 일본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일본 역시 자기 나라 가까운 곳에서 전투를 만약에 하게 된다. 이 경우 평창 관련돼서 일본은 이렇게 무기나 여러 가지 많은 양의 무기나 병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발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까지 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이것은 수치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대 국가로 전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가질 수 있고 일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미사일만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인 의미에서 다른 국가로 변신하게 될 겁니다. 중국 본토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죠. 자, 바로 그 결단을 일본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이제 군사 전력이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일본은 이 기회를 어떤 면에서는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잡고 자, 이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고 지대지 공격 능력 그리고 공대지 공격 능력 그리고 장거리 공격 능력 이것을 이용해서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 2029년, 2030년 이때까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거죠. 일본은 첨단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이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매우 뛰어난 무기를 만들 거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국도 이제 좀 연류가 되겠죠. 그래서 뛰어난 무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중국은 이쪽과 대비되게 엄청난 산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중국도 첨단 분야에서 이렇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거대한 충돌, 일단은 직접적인 열전이 없더라도 엄청난 군사력이 이렇게 딱 대립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북한, 러시아 이렇게 다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어디냐? 사실은 한국보다 미국입니다. 이 미국의 군사력이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멈춰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뛰어난 신무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대공 시스템, 이것은 미국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자, 이 패트리엇 시스템, 미국이 이걸 전 세계에 뿌리고 사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이스라엘 이란 전에 사드가 뭘 했습니까? 한 거 없습니다. 뭐 드론이나 몇 개 잡았죠. 미사일 요격 여기에 대한 환상이 거치고 있죠. 그런데 반면 러시아는 매우 뛰어난 이제 스톰 섀도우 같은 스텔스 순항 미사일 이것도 이제 요격하고 있고 어택하면서 이건 뭐 반찬거리죠. 자, 이 미국 무기의 허점 이것이 뭐 지금 전 세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스라엘에서 에로우 미사일 발사대 이제 대공 미사일입니다. 이것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에로우는 이제 미국의 사드 이것보다 뛰어납니다. 안에 장착되는 미사일은 같을 수 있습니다만 이 포대 성능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이 사실은 제일 문제죠. 그리고 일본은 중국 함대에 맞서서 매우 뛰어난 이제 최신형 이지스함 그리고 이제 프리키담 뭐 구축함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이미 착수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아예 설계 도면 자체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던 계획들 다 폐기해 버렸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전력화가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함정들이 노후화되고 있죠. 빠르게 이제 이것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함정을 만들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허점, 이 공백, 이것을 일본이 적절히 활용한 거죠. 일본의 군사 강국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 강국화가 만약에 순항하게 되고 뛰어난 전력으로 이렇게 무장하게 된다. 이때 미국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반면 중국은 일본의 군사 강국화 이것이 순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혹은 일본이 군사 강국화 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일단 이제 대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먹어야 된다. 이것은 뭐 임페라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군사 강국화가 된다. 그리고 개입하게 된다. 문제가 터지게 된다. 뭐 만약에 대만을 먹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 간에 큰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중국은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만에 대해서 어떤 이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뭐 예를 들면 해상 봉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접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매우 심각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